자, 새로운 계절에는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디펜더도 2026년형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는데요. 세상의 럭셔리를 표방하는 자동차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걸출한 오프로더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위와 유니크함, 이 두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디펜더 말고 다른 차를 생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지금 2026년형 디펜더랑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좀 섭섭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차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상에 들어왔을 때 그 시간들을 정의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2026년형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부터 한번 샥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디펜더라는 레터링이 검은색으로 아주 예쁘게 서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검은색 하이글로시로 바뀌었습니다. 범퍼의 재질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휠캡에 디펜더라는 서체가 또 들어갔습니다. 본닛 위에 보면 원래 양쪽에 디테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디테일의 모양이 사각형으로 바뀌었죠. 헤드램프 모양이 바뀌었고 리어램프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인테리어에서는 모니터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원래는 11인치대였는데 지금은 13.1인치로 살짝 더 커졌어요. 그리고 좀 더 매끈해진 느낌이 있죠.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해 주는데 그게 카메라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이제 우리가 음악 같은 거 고를 때 이렇게 전화기 좀 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카메라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띵 하고 경고음이 들어와요. 도로를 주시하라고 알려줘요. 뭐 다른 데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차는 디펜더잖아요. 디펜더가 점점 바뀌어서 연식 변경이 됐을 때도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괜히 좀 가슴 한켠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디펜더라는 자동차가 어떤 차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디펜더는요, 1948년에 탄생한 영국을 상징하는 오프로더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심지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20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디펜더도 전체적인 형태와 디자인 언어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디펜더를 어떻게 번역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어쩌면 최저값을 찾아서 출시했다. 그게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단종됐을 때의 분노와 슬픔과 아쉬움 같은 것을 다 딛고 2020년에 이 차가 2세대라는 견뎌낸 시간에 비해서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2라는 건 2세대로 거듭났을 때 모두가 너무 해피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이콘이 된 거죠.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새롭게 아이콘이 된 차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역을 잘못했을 때 감수해야 되는 위험 부담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테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디펜더 팬을 실망시켰을 때의 위험 부담도 뭐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헤리티지가 어쩌면 럭셔리의 무척 중요한 조건이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당연히 많을 거고 그것이 사실입니다만, 헤리티지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숙제이자 어쩌면 장애물에 가깝기도 합니다. 여기서 장애물이라는 건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어떤 도전에 가까운 거죠. 사실 과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발전하는 사람에게 과거는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디펜더는 시간을 초월해서 아이콘의 지위를 계속해서 획득해 나가고 있는 정말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디펜더는요, 2026년형 P400X입니다.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고요. 최대 출력은 40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6.1kgm입니다. 제로백은 6.1초예요. 이 수치들은 예측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차라고 생각했을 때 뭐 4초나 5초대의 제로백을 흔히 생각하시기 쉽고, 그리고 마력이 분명히 높은 마력이죠. 400마력이나 되니까요. 근데 그 400마력과 56.1이라는 최대 토크를 머릿속에 놓고 이렇게 조합을 해봐도 이 차의 덩치나 디자인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달려나가는지를 예측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툭 치면 이 스포츠 모드가 되는데요. 제가 이 차를 보낼 때 아쉬워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주행 성능 때문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달리는 차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자주 하는데요, 운전이 재미있고 달리기가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스포츠카의 그 느낌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할 수 있죠. 사실은 운전 재미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자동차들은 그렇게 생긴 그런 브랜드의 자동차들이니까요. 하지만 디펜더는 세상에서 가장 걸출한 오프로더인데도 운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정말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깜짝 놀랄 만큼. 이 우아함이 정확함, 부드러움, 그리고 의연함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요, 저는 정확함, 운전 재미를 담보할 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부드러움, 이것은 품위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고요. 여기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의연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연함이야말로 럭셔리에 닿아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럭셔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가볍게 움직일 때도 의연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디펜더는 온로드에서도 의연하고요, 오프로드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의연합니다. 2026년형 디펜더에는 그 의연함을 기술로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킨 그런 피처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프로드에서 즐길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오프로드에서 이 차를 내 몸으로 그리고 내 감각으로 의연하게끔 조작을 해야 안전하게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더들의 가속 페달을 밟아봤을 때 트래블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스포츠카들은 짧고 담력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보면 그 속도를 그 힘으로 조율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오프로더는 트래블이 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밟았을 때 엔진이 돌기 시작하고 그 힘이 구동계로 전달되기까지의 그 민감함을 발로 조금 더 쉽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프로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얘가 조율해 주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자갈밭을 달리거나 진흙탕을 달릴 때도 모든 면에서 아마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기능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인 점은요, 이 차의 서스펜션입니다. 이 서스펜션이 디펜더라는 이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디펜더는 보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디펜더의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혹은 뒷좌석에 앉아있으면 정말 좀 마음이 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으로부터 감성까지 조율이 된다는 느낌이 가까울 텐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물렁하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날렵하지만 우아함을 잃지 않는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오프로드에서의 그 모든 요철을 엉덩이까지 느낄 수 있지만 전달하지는 않는 그 중간에서의 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느껴져요. 이렇게 온로드를 달릴 때도 엉덩이에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 도로에서 미세한 요철들이 어떻게 이 차를 지나가고 있는지가 엉덩이로 다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불편하거나 요철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정보이긴 하지만 내 몸까지 오진 않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감각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램프를 지나갈 때도 이 스티어링 휠이 얼마나 정확한지, 차체가 얼마나 의연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옥타 시승기를 보내드렸잖아요. 기본기가 이렇기 때문에 옥타라는 변형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놀라운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차의 위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도로를 지배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짜 비싼 차를 타면 수억 대의 자동차를 타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동차들 중에 내 차가 제일 비싸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차는 뭐랄까요, 이 높이와 보닛의 형태, 내 눈에 들어오는 보닛의 형태, 그리고 이 차의 움직임 자체로부터 내가 지금 이 도로를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편안함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일종의 권위로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품위를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권위, 품위, 뭐 이런 단어, 그런 형이상학적인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 만든 자동차가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치는 결국은 그런 마음의 변화,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이 차에서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단어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자, 디자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새로울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습니다만 이미 이 형태가 너무 유니크하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언제나 봐도 새로워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참 많은 분들이 차 너무 좋으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한테 구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차입니다. 디펜더라는 건 전체적인 존재감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SUV라고 했을 때 떠올리기 가장 좋은 그런 정직한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디테일은 바로 이 차의 엉덩이입니다. 랜드로버가 이 차를 부활시키면서 지혜롭게 살려놓은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싹 칼로 깎은 것 같은 케이크나 두부를 깎은 것 같이 수직에 가까운 그 엉덩이를 이번 디펜더에서도 그대로 이겼다는 거죠. 이 유니크함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차의 정체성을 정말 독특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볼 때마다 뿌듯하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엉덩이야말로 세상 어느 차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디테일들이 오프로더로서의 터프함을 디자인으로 구현해 놓은 그런 디테일이라면 인테리어에서도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럭셔리 클래스에서 이 정도의 터프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차도 사실은 디펜더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마그네슘 합금이 밖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조수석 앞에 있는 저 디펜더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디펜더에 미쳐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저 서체와 자간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DEF 이렇게 탁탁탁 떨어져 있는 게 정말 오프로더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걸 그대로 구현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합금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 스티어링 휠도요 이번에 2026년형이 되면서 이 림을 감싸고 있는 가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죽을 만질 때의 느낌도 뭐 사실 랜드로버도 럭셔리 정통이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고 좋고요. 여기도 그대로 합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센터 콘솔을 열면 냉장고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콘트라스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콘트라스트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앞에 여기를 감싸고 있는 게 처음에 디펜더가 나왔을 때는 가죽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죽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또 시선을 이쪽으로 도어 쪽으로 좀 넘겨보면 이 볼트들이 또 밖으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롱타임 클래식입니다. 랜드로버가 디펜더를 새롭게 하면서 원래도 저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새로운 디테일인데도 마치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은 클래시컬한 느낌을 주는 정말 똑똑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 정말 광활하고요. 트렁크 위쪽에 보면 사파리 글라스라고 하나요? 이쪽에 유리가 또 있기 때문에 채광을 안쪽으로 정말 많이 들일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입니다. 럭셔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저는 자연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누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파인다이닝일까? 가장 비싼 옷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가면 살 수 있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은 제철, 제 시간의 자연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펜더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향하는 가장 적극적인 장르이고 그 장르의 최전방에 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디테일에서부터 자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바뀐 요소들, 디펜더 본연의 요소들, 그리고 자연에 닿아있는 요소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자동차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동하는 걸까요? 일상을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만, 이를테면 집에서 회사까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나 혼자 듣기 위해서, 따뜻하게 가기 위해서,
그럴 때 자동차를 당연히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일상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어제보다 조금 더, 평일보다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기도 합니다. 디펜더라는 차는요,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하고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평소에 꿈꿔오던 자연, 제철의 자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의 유일한 자동차라는 생각을 이 차를 시승하면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펜더를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새로워진 기능, 새로워진 디자인, 디펜더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시장에서 한번 앉아보시고 운전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살짝 교외로 나가보시는 경험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가슴속에는 꿈도 있고 사라지지 않는 판타지도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디펜더야말로 그 모든 단어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렷하게 포괄할 수 있는 단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2026년형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더 매력적인 차가 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매력적인 차가 돼서 돌아온 2026년형 디펜더와 함께라면 우리의 꿈도 일상도 훨씬 더 또렷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 칼럼니스트 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